혹시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십니까? 밥을 먹었는데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십니까?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오십니까? 아무 이유 없이 배가 그르렁거리거나 가스가 자주 차십니까?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정말 잘 보고 계십니다. 왜냐면 이 증상들은 단순히 소화불량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 건강의 경보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2년간 장 건강과 면역을 전문으로 연구해온 의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소화 문제에 대해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그저 소화기 문제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장은 우리 몸의 두 번째 뇌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 더 있어요. 첫째, 장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왜 60세 이후 장 건강이 더 위험해지는지. 둘째, 장을 살리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장 건강 루틴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해요. 돈도 안 들어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꼭 실천해 보세요. 먼저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목포에 사시는 76세 문상훈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0년간 목사로 일하셨고 교회 성도들을 돌보며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사신 분입니다. 그러다 은퇴 후 몸에 이상 신호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고 이유 없이 피로하시고 감기를 달고 사셨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극도의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평생 긍정적으로 사셨던 분인데 갑자기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저한테 데리고 왔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어르신의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 비율이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어요. 유해균이 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이것이 세로토닌 생산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세로토닌은 우리 기분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요. 이것의 93%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이 망가지면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지고 세로토닌이 없으면 우울해집니다. 소화 문제와 우울증이 같은 원인에서 온 거였어요. 저는 문 어르신의 식단을 바꾸고 장 건강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소화도 좋아지셨고 우울감도 사라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손주들이랑 주말마다 목포 앞바다에 나가신다고 그게 그렇게 좋다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기분, 면역, 뇌 건강까지 장이 관여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왜 60세 이후 더 조심해야 하는지입니다. 우리 장 안에는 얼마나 많은 세균이 살고 있을까요? 약 100조 개입니다. 우리 몸 전체 세포수보다 훨씬 많은 세균이 장 안에 살고 있어요. 이 세균들을 장내 미생물 혹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것들을 유익균, 해를 끼치는 것들을 유해균이라고 해요. 건강한 사람의 장에는 유익균이 83%, 유해균이 17% 정도의 비율을 유지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과학 연구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첫째, 면역력의 약 71%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 내벽에는 면역세포들이 빽빽하게 배치되어 있어요.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장이 첫 번째로 맞서 싸웁니다. 장이 건강하면 면역이 강해지고 장이 약해지면 면역도 무너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시거나 한 번 걸리면 오래 가시는 분들, 장 건강이 먼저입니다. 둘째, 우리 몸에서 필요한 비타민과 영양소의 상당 부분을 장내 유익균이 만들어냅니다. 비타민 K, 비타민 B군, 단쇠지방산이라는 중요한 물질도 장 유익균이 만들어요. 단쇠지방산은 장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이면서 동시에 염증을 억제하는 강력한 물질이에요. 이것이 부족해지면 장세포가 지치고 장벽이 약해집니다. 셋째, 아까 말씀드린 세로토닌 이야기입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죠. 우리 기분을 좋게 하고 수면을 돋고 식욕을 조절해요. 그런데 이것의 93%가 뇌가 아닌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 건강이 우리 기분과 정신 건강을 좌우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겁니다. 문상훈 어르신처럼 장이 나빠지면 이유 없이 우울해질 수 있는 거예요. 넷째, 우리 뇌와 장은 미주신경이라는 굵은 신경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이를 뇌장축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신경을 통해 보내는 신호의 87%가 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뇌가 장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장이 뇌에게 더 많은 정보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60세 이후 장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 장내 유익균의 수와 다양성이 줄어듭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의 장에는 수백 종류의 유익균이 살지만 나이가 들면 이 다양성이 줄어듭니다. 유익균이 줄면 유해균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두 번째, 장 내벽이 얇아집니다. 젊었을 때 두껍고 튼튼했던 장 내벽이 나이가 들면서 얇아져요. 이 내벽이 약해지면 장벽 사이로 독소가 새어나갑니다. 이것을 장누수증후군이라고 해요.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가면 전신 염증이 생기고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듭니다. 침과 위산, 췌장액이 줄어들어 음식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게 되고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 장 운동이 느려집니다. 변비가 생기거나 대변이 장에 오래 머물면서 유해균이 증가하고 독소가 쌓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60세 이후 장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변화를 나이 탓으로 돌리고 방치합니다. 아프진 않으니까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한양대 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중 위장 증상이 있는 분들의 54%가 장내 미생물 불균형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면역 기능이 현저히 낮고 심혈관 질환과 당뇨 위험도 높았습니다. 장 건강이 단순히 소화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장을 살리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프리바이오틱스를 충분히 드시는 것입니다. 잠깐, 프로바이오틱스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비슷하게 들리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 자체를 먹는 거예요. 요거트,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에 들어있어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이 유익균의 먹이입니다. 유익균을 먹어도 먹이가 없으면 장에 정착할 수 없어요. 마치 씨앗을 심어도 물과 영양분이 없으면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요.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이 어떤 것들이냐면요. 첫째,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눌린이 대표적인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유익균의 최고 먹이예요. 된장찌개에 양파를 넣으시거나 볶음 요리에 양파를 충분히 넣으세요. 날 양파를 조금씩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에 양파 4분의 1개만 드셔도
장 유익균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둘째, 마늘입니다. 마늘에도 이눌린과 프럭토올리고당이라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있어요. 마늘은 유익균의 먹이이면서 동시에 유해균을 억제하는 항균 효과도 있습니다. 일석이조예요. 우리 음식에 마늘은 거의 빠지지 않잖아요. 된장찌개, 나물, 볶음 요리. 우리 전통 음식에 마늘이 이렇게 많이 쓰이는 것이 장 건강을 위한 조상들의 지혜였던 겁니다. 셋째, 바나나입니다. 좀 의외죠? 바나나에 저항성 전분이 들어있어요. 저항성 전분은 소화 효소로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가서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단, 잘 익은 노란 바나나보다 약간 덜 익은 초록빛이 도는 바나나에 저항성 전분이 더 많아요. 완전히 노랗게 익으면 저항성 전분이 줄어들고 단순당이 많아지거든요. 넷째, 콩류입니다. 렌틸콩, 강낭콩, 두부가 원료인 콩 등이에요. 콩에 들어있는 섬유질과 올리고당이 장 유익균의 좋은 먹이가 됩니다. 두부 자체도 좋지만 청국장이나 된장처럼 발효된 형태의 콩식품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해조류입니다. 미역, 김, 다시마가 대표적이에요. 해조류에 들어있는 특수한 다당류가 장 유익균을 활성화시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전통적으로 많이 드시던 미역국, 김밥의 김, 다시마 조림이 사실 장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장을 해치는 것들을 줄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동시에 장을 해치는 것들을 계속 드신다면 효과가 없어요. 가장 먼저 줄이셔야 할 것은 항생제의 무분별한 사용입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이에요. 나쁜 세균을 죽이는 동시에 좋은 세균도 같이 죽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항생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벼운 감기나 목 통증에 항생제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항생제 한 번이면 장내 유익균의 수십 %가 사라질 수 있어요. 항생제를 드셨다면 반드시 끝나고 나서 프로바이오틱스 음식을 충분히 드셔서 유익균을 회복시키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설탕과 가공식품입니다. 설탕은 유해균의 최고 먹이예요. 반면 유익균은 설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설탕을 유해균이 늘어나고 유해균이 늘어나그니 줄어드는 구조예요. 시판 과자, 달콤한 음료, 케이크,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을 자주 드시면 장 속세력 균형이 유해균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장에도 영향을 주냐고요? 줍니다. 우리 뇌와 장이 미주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엽에서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이게 장 운동을 느리게 하고 장 내벽을 약하게 만들어요. 자녀 걱정, 건강 걱정으로 만성 스트레스를 받으신 어르신들, 이게 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장 운동도 느려집니다. 규칙적인 걷기 운동이 장내 유익균 다양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루 30분 걷기, 이것이 장도 살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바뀌어요. 불과 이틀의 수면 부족으로도 장내 미생물 구성이 변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잘 자는 것이 장 건강의 기본입니다. 이제 보너스 내용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장 건강 루틴입니다. 딱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세요. 자는 동안 장이 많은 일을 했고 이제 수분이 필요해요. 미지근한 물이 장을 깨우고 장 운동을 시작시키는 신호가 됩니다. 차가운 물은 장을 수축시킬 수 있어요. 반드시 미지근하게 드세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아침 변비가 줄어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둘째, 된장국이나 청국장을 매일 드세요. 발효식품은 최고의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장 유익균을 직접 보충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매일 된장국을 드신 것. 이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중요한 음식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양파와 마늘을 넣으시면 프리바이오틱스까지 함께 드시는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셋째, 식사 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걸으세요. 장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유익균의 활동을 높여줍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아파트 복도, 동네 한 블록이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드시는 것들 중 장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에 좋은 것들. 된장, 청국장, 김치, 요거트, 양파, 마늘, 바나나, 콩류, 해조류, 통곡물입니다. 장에 나쁜 것들. 과도한 설탕, 가공식품, 흰 밀가루, 과도한 알코올, 항생제의 무분별한 사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비에 대해서예요. 우리 어르신들 중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26%가 만성 변비를 앓고 있어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꼭 그렇지 않아요. 변비가 생기는 이유 세 가지가 있어요. 장 운동이 느려지고 수분 섭취가 줄고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장 운동은 걷기로 해결하세요. 수분은 하루 6잔에서 8잔 드세요. 식이섬유는 채소와 통곡물로 보충하세요. 변비약이나 관장제에 의존하시는 분들 계세요. 단기간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 사용은 장 스스로의 운동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변비가 3주 이상 지속되거나 갑자기 변비가 심해졌다면 병원에 가서 확인받으세요. 대장 내시경이 필요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장 건강을 지키는 실생활 팁들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천히 드세요. 빨리 먹으면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서 장에 부담이 됩니다. 음식을 30번 이상 씹어서 드세요. 침 속에 있는 소화효소가 먼저 음식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장에 가는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둘째,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세요. 우리 장도 시계가 있어요. 시야장이 미리 준비를 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셋째, 과식하지 마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장이 소화하기 위해 과부하됩니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장 건강에 더 좋아요. 배가 칠할 정도 찼을 때 숟가락을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세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장과 뇌가 보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걱정이 많으시다면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숨을 고르세요. 명상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미주신경이 안정되고 장이 편안해집니다. 다섯째, 약을 드실 때 주의하세요. 소염 진통제, 아스피린 같은 약들이 장 내벽을 자극해서 장출혈을 일으킬 수 있어요. 오래 드셔야 한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그리고 항생제를 드실 때는 반드시 끝나고 나서 발효식품을 충분히 드셔서 장 유익균을 회복시키세요. 이제 장 건강과 관련해서 병원에 가셔야 하는 신호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대변이 검은색이나 짙은 붉은색인 경우, 급격한 체중 감소가 있는 경우, 복통이 심하고 지속되는 경우,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오는데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런 증상들은 나이 탓으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즉시 소화기내과를 찾아가세요.
대장암은 우리나라 암 발생 1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대장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91% 이상 완치됩니다. 대장 내시경으로 미리 발견할 수 있어요. 내시경 검진에 대해서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적절한 검진 시기를 결정하세요. 자, 오늘 드리는 내용이 아직 많습니다. 장 건강에 대해 더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 내용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일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발효식품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발효식품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김치, 된장, 청국장, 간장, 고추장, 막걸리까지. 이 발효식품들이 사실 장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르신들이 이 음식들을 예전만큼 안 드시는 경향이 있어요. 짜다고, 냄새 난다고, 소화에 안 좋다고요. 하지만 잘만 드시면 이것들이 최고의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김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잘 발효된 김치 한 포기에 유익균이 얼마나 있을까요? 억 단위가 넘는 유산균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장에 들어가서 유익균의 군단을 보충해 줍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것이 있어요. 시판 김치 중에는 발효가 제대로 안 된 것들도 있고 방부제가 들어간 것들도 있어요. 가능하면 집에서 만든 김치, 잘 익은 묵은지가 가장 좋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사실 때는 성분표에 방부제가 없는 것을 선택하세요. 된장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만든 재래식 된장이 가장 좋고 그 다음으로 전통 방식으로 만든 된장은 사시는 게 좋아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된장은 발효기간이 짧아서 유익균이 적을 수 있어요. 된장찌개는 너무 팔팔 끓이지 마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유익균이 죽어버려요. 찌개가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고 5분 이내에 드세요. 청국장은 발효식품 중에서도 특히 강력합니다. 청국장에 들어있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균이 장내 유해균을 직접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나토키나제라는 효소도 있어서 혈전을 녹이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청국장을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냄새가 거북하신 분들은 잘 익은 청국장을 찌개 형태로 드시면 냄새가 돼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마트나 약국에 가시면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를 파는 곳이 많죠. 이것을 드시면 효과가 있냐고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게 있어요. 시중에 파는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의 품질이 천차만별이에요. 균수가 적은 것, 위산에 의해 다 죽어버려서 장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드시려면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도박테리움 계열의 균이 100억 개 이상 들어있고 위산에 코팅 처리가 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충제보다 실제 발효식품이 훨씬 더 다양한 균을 공급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비싼 보충제보다 된장찌개가 더 낫다는 거예요. 장 건강과 뼈 건강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칼슘을 아무리 드셔도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흡수가 안 됩니다. 칼슘은 비타민 D와 함께 장에서 흡수되는데 장내 유익균이 이 과정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도 장 건강을 함께 챙기셔야 해요. 우유, 두부, 뼈째 먹는 생선을 드시면서 된장찌개로 장 건강을 함께 관리하시면 칼슘 흡수가 훨씬 효율적이에요. 이제 간과 장의 관계도 말씀드릴게요. 간과 장은 간 문맥이라는 혈관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장에서 나온 영양소와 함께 독소도 이 혈관을 통해 간으로 바로 전달됩니다. 장이 건강하면 독소가 적고 간이 편하게 일합니다. 하지만 장이 나쁘면 독소가 많이 흘러들어가서 간에 부담을 줍니다. 장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간 건강을 지키는 것이에요.
두 장기가 팀을 이루고 있는 거죠. 피부와 장의 관계도 정말 흥미로워요. 피부 건강과 장 건강이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들로 밝혀지고 있어요. 장내 유해균이 만들어내는 독소가 혈액을 통해 피부에 영향을 줍니다. 피부가 자꾸 건조해지거나 트러블이 생기는 분들, 장 건강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혈당과 장의 관계도 있습니다. 장내 유익균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연구가 있어요.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이 경계에 있는 분들, 장 건강을 함께 관리하시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혈당이 높으면 유해균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생겨요. 된장찌개,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기억하세요. 이제 나이와 장 건강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장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히 변화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늦추고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핵심은 3가지예요. 첫째, 좋은 것을 넣는 것. 발효식품, 프리바이오틱스 음식, 충분한 물, 식이섬유. 둘째, 나쁜 것을 줄이는 것. 설탕, 가공식품, 과도한 알코올, 무분별한 약물 사용. 셋째, 생활습관. 규칙적인 걷기,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식사. 이 3가지가 장을 살리는 공식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장 건강을 회복하면 나타나는 변화들을 미리 알아두세요. 처음 2주 안에 변비가 줄어들고 배가 편안해집니다. 3주에서 4주 사이 소화가 좋아지고 식사 후 더부룩한 느낌이 1개월에서 2개월 사이, 피로감이 줄고 기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2개월에서 3개월 사이 면역력이 강해져서 감기에 덜 보르게 됩니다. 그리고 기분도 밝아집니다. 세로토닌 생산이 정상화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변화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문상훈 어르신처럼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세요. 장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자녀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부모님이 자주 배가 불편하다거나 소화가 안 된다거나 이유 없이 우울하다고 하신다면 그것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닐 수 있어요. 자거공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함께 실천해 드리세요. 된장찌개를 자주 끓여 드리고 식후에 함께 산책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세요. 그것이 부모님 장을 살리고 결국 건강한 노후를 지켜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장이 건강한, 맑고 밝은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장 건강을 위해서 특히 우리 세대 어르신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혼자 드시는 것보다 함께 드시는 것이 장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 천천히 먹게 되고 대화를 하면서 먹으니 스트레스도 줄어들어요. 사회적 고립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낮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 정로당에 나가셔서 함께 드시는 것이 장에도 좋은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밥 먹을 때 건강해집니다. 이제 계절별로 장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여름에는 장이 가장 힘든 계절이에요. 더운 날씨에 식중독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찬 음식을 많이 드시면서 장 운동이 느려지기도 합니다. 여름에는 특히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시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도 오래된 것은 드시지 마세요. 찬 음료를 많이 드시면 장이 수축해서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미지근한 것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름 더위에 지쳐 입맛이 없으실 때 청국장이나 된장찌개 한 그릇이 최고의 여름 보양식이에요. 겨울에는 장 운동이 더 느려집니다. 추운 날씨에 몸이 수축하면서 장도 수축해요. 운동도 줄어들고 물도 덜 맛마시게 되면서 변비가 심해지는 계절입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더 챙겨 드시고 실내에서라도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집 안에서 50걸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됩니다.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이 추운 겨울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봄과 가을은 장 건강을 회복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날씨가 좋아서 야외 걷기도 쉽고 제철 채소와 발효식품도 풍부합니다. 봄에는 냉이, 달래, 쑥 같은 봄나물을 드세요. 이 봄나물들의 장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풍부해요. 가을에는 배추가 맛있을 때 김치를 담그세요. 직접 담근 신선한 김치를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이제 소화기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편한 내시경 검사를 피하고 싶어 하세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장암은 초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변 자멸 검사를 먼저 받으세요. 집에서 대변을 채취해서 제출하면 되는 간단한 검사예요. 이상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내시경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 하시면 훨씬 덜 부담스럽습니다. 소화가 안 될 때 민간요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손을 따거나 소금을 먹거나 민간 약재를 드시는 분들이요. 소화불량이 가끔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성 소화불량, 즉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소화 문제는 반드시 병원에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민간요법으로 해결하려다가 더 큰 문제를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장 건강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장내 유익균이 활동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해요. 수분이 부족하면 장 운동이 느려지고 변비가 생기고 독소가 쌓입니다. 하루 6잔에서 8잔의 물을 드세요. 단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아요. 밥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잔, 식사 후 한 잔이 특히 좋습니다. 밥 먹는 중에는 물을 많이 드시지 마세요. 위상이 희석되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해 드릴게요. 장은 우리 몸의 면역본부, 감정센터, 영양흡수창고입니다. 장을 살리는 두 가지 핵심은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를 충분히 드시는 것과 장을 해치는 것들을 줄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루틴, 미지근한 물 한 잔, 된장국 한 그릇, 식후 10분 걷기. 이 세 가지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장이 살아나면 여러분의 몸 전체가 살아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장으로 밝고 행복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가족과 이웃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장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이 우리의 오늘을 바꾸고 내일 건강을 만듭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장으로 오래오래 함께 합시다. 이 영상을 보고 실천하신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장을 만들어가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장 건강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장은 우리 몸의 면역본부이고 감정조절센터이고 영양흡수 창구입니다. 이 장이 건강해야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합니다. 그리고 장 건강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보충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된장, 청국장, 김치, 양파, 마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부터 먹어온 음식들이 최고의 장 건강식이에요. 거기에 매일 걷기에 규칙적인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것들이 장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문상훈 어르신처럼 장 건강을 회복하시면 소화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면역도 강해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 된장국 한 그릇, 식후 10분 걷기. 이 세 가지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장 건강을 위해 식사 외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식 호흡입니다. 배를 이용해서 깊게 숨을 쉬는 거예요. 배가 앞으로 나오도록 코로 깊이 들이마시고 배가 들어가도록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 복식 호흡이 배주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식후에 의자에 앉아서 5분만 복식 호흡가 훨씬 원활해져요. 아픈 게 없고 돈도 들지 않고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둘째, 배 마사지입니다. 누워서 배꼽 주위를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이게 장 운동을 직접 자극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배 마사지를 하시면 하루의 장 운동이 시작됩니다. 변비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대장이 시계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거든요. 셋째, 껌을 씹으세요. 껌을 씹으면 침이 많이 나옵니다. 침에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고 침이 많이 분비될수록 소화가 잘 돼요. 또 씹는 행위가 뇌와 장 사이 신경을 자극해서 장 운동을 준비시킵니다. 설탕 없는 껌으로 하루 몇 번 씹어보세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에게 장 건강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장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자녀 걱정, 손주 걱정, 건강 걱정. 이 걱정들이 장을 조용히 망가뜨려요. 걱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매일 잠깐이라도 걱정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세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담소 나누기, 손주들 노래 듣기, 손주들 사진 보며 미소 짓기. 이런 작은 행복들이 뇌와 장을 동시에 편안하게 해줍니다. 우리 세대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장 건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비싼 보약보다 든든한 된장찌개 한 그릇이 우리 장을 살립니다. 복잡한 운동보다 식후 10분 산책이 장을 움직입니다. 인위적인 수면제보다 규칙적인 잠자리 습관이 장을 쉬게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늘 해오던 것들을 조금 더 꾸준히, 조금 더 의식적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가 건강했던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우리 세대는 가난한 시절을 이겨내면서 자식들 키운 강인한 분들이십니다. 그 힘으로 이제 우리 장도 지켜내세요. 장이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 곁에서 오래오래 웃으며 지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